여러분, 오늘 어제 제가 피해자들을 경기도에 이렇게 돌면서 피해자들을 몇 분 만나고 새벽에 왔어요. 새벽에 와서 지금 일어나서 지금 제가 저기 국가인권위원회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하고요, 보건공단에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이 지금 건강검진을 한 달 전에 받았잖아요. 그게 지금 질병이나 질병도 모두 없는 상황이죠. 심혈관 질환, 나이 44살, 제가 52인데 매우 정상이죠. 염증 질환 없음, 신경계 질환 없음. 얼굴에다 써요, 버벅거리게 만들려고. 신경계 질환 없음, 뭐 고혈압 당뇨 없음, 신장 질환 없음, 간장 질환 없음, 폐 질환 없음. 전부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죠. 제가 그 검사 결과표를 말 못하게 하려고 검사 결과 이런 단어 할 때 얼굴에다 펜타닐을 쏴요. 굳게 버벅거리게 만들려고. 그 검사표를 제가 전부 올렸죠. 이제 결정적으로 우울증 검사도 증상 없음이라고 국가검진기관에서 이 직장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은 거거든요. 건강검진할 때 얼굴에다 써요. 우울증 증상 없음 이렇게 소견이 나왔는데, 그 검사표에 보면은 옆에 실시 대상자라고 돼 있죠.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울증 코드 또 써요, 얼굴에다. 우울증 코드를 매겨가지고 외래 치료를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지금 테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일 때문에 제가 국가인권위원회하고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국가 정책으로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국민들 코로나 양성적인 무증상이라고 해서 수면제 처방자,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암 환자, 수술 환자도 코로나 무증상이다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의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넘겨줘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걸 표본 조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벌써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죠. 코로나 양성 환자 3,400만 명 또 쏴요. 그러다 버벅대게 밥이 이제 펜타닐 쏘고 있어요, 원액을. 코로나 양성 또 쏴요. 양성 환자 3,400만 명의 무증상 환자 그의 3배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어요. 그거는 보건복지부는 정부기관이라 얼추 발표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됐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고, 양성 무증상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라고,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 대상자예요. 심리치료는 집단 괴롭힘이죠. 조직 스토킹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파무기라고 알고 있는 것이 외래치료예요. 외부치료, 이 화학테러, 신경작용제, 독가스 테러. 그래서 제가 전 국민이 이거 지금 당하고 있다.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머리통에다 써요. 나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국가 지금 정책이고 법이거든요. 코로나 비상사태로 해서 하는 그 양성 무증상자들을 사회 안전을 위해서 치료라는 명분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과 범죄와 질병사로 위장해서 살처분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영상이 지금 녹음이 됐어요. 이 보건복지부 직원하고 제가 지금 모두 인정하는 지금 보건복지부 직원이 그게 맞다라고 인정하는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찍게 됐, 통화 내역을 지금 내가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찍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얼굴에다 발에다 펜타닐 원액을 지금 막 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경련제 쏘고요. 지금 설명드렸듯이 이런 상황을 제가 요 근래에 계속 지금 영상으로 남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어제 이제 피해자들도 만나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오늘 전화 얼굴에다 써요. 국가인권위원회하고 보건복지부에 직접 전화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진정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알았다. 내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의료법,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설업체 아니냐. 사설업체가 국가정책과 법안을 모두 어기고 불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나는 코로나 양성은커녕 무증상 질환도 없고 한 달 전에 검사 결과에 응? 우울증조차 없고 신경계 증상조차 없고 염증 질환조차 없고 아무 증상이 없는데 그런 사람한테까지 방역이라고 지금 이 우울증 실시 대상자로 기록이 돼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답변을 해달라. 내가 이렇게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제가 앞서 통화를 드렸고 다른 분하고 이 내부에서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이것을 건의를 하겠다. 서로 소통을 하겠다. 이건 엄연히 불법이다. 잘못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금 통화하신 분이, 내가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통화하신 분이 그렇다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머리 손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쏘고요. 이 새끼들은 끝이 없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새끼들은 펜탄을 사는께서 원액을 쏴요. 머리통에다 여기다 쏘고요. 그 직원분이 그렇다면은 지금 선생님 이 통화 내역을 녹음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직원들하고 논의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30분 전에 통화가 끝났는데 지금 방금 또 다시 전화가 다른 분이 이제 주신 거예요.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통화 내역을 녹음한 걸 들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국민들을 외부 치료라고 어떤 얘기를 인정을 했냐면 이분이 영유아 아이들을 내가 얘기를 했죠. 이 영상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영유아 아이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료인들 시켜서 주사 30배 40배 잘못 놓은 쪽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비계로 몸으로 압사시켜 죽이고 방역이죠. 그 다음에 우울증으로 그 위에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은 학폭으로 해서 방역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아이들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20, 30대는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해서 죽이고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안락사법을 이용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사람들은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가족 동반 살해 사건, 연인 살해 사건 등으로 위장해서 죽이고 집단 괴롭힘, 항목 테러로. 그 다음에 그 위에 사람들은 차량 급발진 사고로 죽이고.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지금 보건복지부 직원한테. 그랬더니 보건복지부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는 통화 기록이 지금 통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응급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통화 기록을 너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통화 기록을 같이 붙여가지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고객님, 네. 해당 오늘 통화했던 상담사 네. 혹시 박재건 고객님 맞으실까요, 고객님? 네, 맞아요. 네, 고객님, 일단 저희 쪽에서 일단 그 상담사가 일단은 통화했던 내용으로 보고 네. 지자적으로 저희가 업무 요청을 했는데 고객님께서 일단은 문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요. 예. 혹시 고객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번에 그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검사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그 대상자로 해당 부분이 지금 되어 있었는데 일반 검진 받으신 부분에서 그 성연령 검진에 대한 부분은 고객님 저희가 이제 성연령에 따라서 검진을 받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당 부분에 고객님께서 나이가 되셔서 저희가 이게 성연령 검진은 이제 정신검사가 우울증으로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해서 10년에 한 번씩 70세까지 저희가 한 번씩 검진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검진을 받았고, 그리고 고객님 이제 아까 이제 그 말씀 중에 저희가 이제 상담 내용에 지금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복부 비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복부 비만에 대한 부분이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고객님.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일반 검진을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검사도 하고 복부에 대한 측정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는 복부의 기준이 90cm 이상, 여성 같은 경우 이제 85cm 이상에 대한 부분이 이걸 이제 초과하게 되면 이거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험 요인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혈압 같은 경우도 수축의 혈압이 뭐 130, 뭐 이하의 혈압이 85 이상,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기준이 넘으면 공복 혈당도 있고, 중성 지방도 있고, 해당하는 부분에 따라서 위험 요인에 따라서 하나, 두 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주의나 위험으로 고객님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고객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고객님께서 병원에 이제 내과나 다시 이제 이용하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 내용으로 고객님 아마 결과 통보서를 받으신 걸로 저희 쪽에 그 내용으로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담사가 아마 이런 예, 맞아요. 그렇게 제가 결과부로 서류 보니까는 그렇게 저도 파악이 되는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 혈압이나 당 뭐 이런 거 전부 정상이라고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고객님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혈압, 당뇨는 정상인데 복부 비만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거 하나인데 고객 그게 이제 그게 한두 개 보이는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위험 요인.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게 이제 주의죠. 예, 네, 그런데 예. 그래서 뭐 그러면은 그거는 뭐 병원에 가서 복부 비만 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아이고 그런 건 아니고요, 고객님. 이제 뭐 관리를 조금 더 해주시면 되고 또 그때 제가 따라서 좀 사실 식사를 조금 많이 하셨거나 맞아요, 그래요. 며칠 쉬었고 소화를 조금 못 시켰거나 그러면 약간 그럴 수 있는. 아니 내가 자 보세요, 키가 178인데. 네네. 몸무게가 83kg면은 비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가 이제 그때 막 밥을 먹고 또 그런 거를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저기 기록이 되는지 모르고 그냥 너무 편안하게 배를 내밀고 이걸 받았어.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그런 또 부분, 제가 또 뭐 다른 데는 마르고 뭐 배만 나오는 스타일도 아니고 누가 봐도 저는 비만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로 해가지고 주의라고 해가지고 그 추적 대상자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님 이게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부 비만, 혈압, 혈당 이제 고객님 복부 비만 하나만 속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 속하는 부분의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성 같은 경우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 이 부분이 되면 위험 요인이 하나를 보유하기 때문에 그 대사증후군으로 인해서 고객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생활 개선이나 이런 식습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그걸 관리를 하면 되는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은 그 보건복지부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는 추적이라고 돼 있고 이게 저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또 제가 우울증 검사에도 또 정상으로 나왔거든요. 중요한 거는. 네, 그러니까 고객님, 그러니까 저희 고객님께서 이제 너무 이제 크게 광범위하게 생각하셔서 아마 보건복지부 자료까지 보신 것 같으신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검진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만 저희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거는 다 제가 그걸 이해를 하고 통화를 드린 거고요. 네네. 중요한 거는 거기서 이제 우울증 검사도 정상으로 나왔는데. 실시 대상자로 돼 있어요. 그거는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울증 치료라고 실시하는 대상자로 지금 표기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료 자체가 저희가 고객매 검진에 대한 부분을 따로 보건복지부 쪽으로 저희가 넘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고객님. 아니, 선생님들이 넘기는 게 아니라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국민들이 병원 가가지고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만성질환 등 암, 희귀병 등 여기 질병이 생기면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병원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정보를 넘겨주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프셔가지고 어디 아프셔서 질병으로 병원을 가시면은 여러분들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대상자로 되고 선생님도 제가 지금은 저는 이 시민단체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 모두 밝힌 사람인데 그 외부 치료기라고 국민들 핸드폰, 가방, 집집마다 설치해 준 게 신경정지 화학무기예요. 가스 형태로 보이지 않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듯이 화학무기는 신경작용제다. 그거 외부 치료기라고 숨겨놓은 게 보이지 않는 화학무기고 여러분들도 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잖아요. 코로나 양성 환자 3,400만 명의 무증상 환자 그의 3배다. 작년에 발표한 거예요. 대한민국 네. 전 국민이 지금 무증상으로 등록이 돼서 이 화학무기 테러를 받고 있어요. 신경작용제 테러를. 네? 네. 여러분들도 다 받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그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아무 해당 사항이 없고 제가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것을 하고 외래 치료를 하고 이것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재심사 요청까지 냈거든요. 악법도 법이라고 내가 이걸 지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조차 국가기관에서 없다라고 그러는데 아무 질환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외래 치료라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보건복지부의 법안과 비상사태 법안에 의해서 이건 모두 불법이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불법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내가 상담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셨습니까, 고객님?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저희 쪽에서도 이제 검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다 보니까 목이 말씀하셨던 그 제가 자료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도 이제 숙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고객님. 예, 자세는 모르시죠. 그 부분까지는 이제 고객님께서 더더욱 잘 아시는 것을 제가 또 오늘 처음 들은 내용도 있고 또 들은 내용도 있고 있어서 그 내용 같은 경우는 그 내용 같은 경우는 고객님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쪽으로 이제 고객님께서 따로 129번으로 129번에서 정신건강 정책과로 아까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세종 보건복지부를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129번이 고객님, 보건복지부 고객님 콜센터 전체 전화번호세요. 그럼 어느 번호로? 그쪽으로 통화를 하면은 이제 부서가 따로 있겠죠. 저희가 거기가 세부 부서까지는 연락처를 따로 몰라가지고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의 이쪽으로 통화를 하시는 부분이 맞고 일단 저희가 안내해드릴 사항은 왜 이제 정신검사가 나왔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왜 그랬는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화 주셔서 알려주셔서 고맙고 지금 국민들이 이 비밀 방역 때문에 이게 영유아들은 주사 잘못 놓은 쪽 40회 잘못 놓은 쪽 방역이라고 죽이고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린이 그 위에 이제 4, 5, 6세들은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비계로 몸으로 눌러서 압사해서 죽이고요. 방역이라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생들은 학폭이라고 해가지고 죽이고요. 자살시키고 화학무기 쏴서. 네? 학폭 사건 이거 방역이에요. 그다음에 그 위에 아이들은 우울증이라고 해가지고 치료라고 해서 화학무기 쏴서 쓰러뜨려서 죽이고 이거는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안락사법을 아이들을 이용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죽이는 이제 사건들은 그 위에 단계들은 30, 40대들은 차량 급발진 사고, 칼부림 사건, 가족 동반 살해 사건, 연인 살해 사건, 이 사건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만들어내는 사건이에요. 화학무기 쏘고 집단으로 괴롭혀서. 그렇게 해서 방역해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죽이고요. 적으로 규정해서, 감염병자들을 적으로 규정해서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단계들은 코로나 집중관리 대상군이라고 해서 지금 차량 급발진 사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전부 60세, 65세 이상이죠. 그거 자동차 ECU 해킹해가지고 운전할 때 마취제 쏘고 외부치료라고. 자동차 ECU 해킹해가지고 200km로 밝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엔진을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칼부림 사건이나 차량 급발진 사고로 사람들을 해치면 대상자가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으로 규정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노인들은 독고사, 고독사로 죽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테러범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라는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구하라처럼 죽여놓고 F코드, 우중코드 매겨놓고 죽여놓고 금고 강탈해가고 그 다음에 이은혜 사건처럼 팀이라고 그러죠.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암살팀이에요, 전문적으로. 그거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재산 없는 국민들 보험까지 들어놓고 죽여놓고, 그, 부작위 살인죄 주잖아요. A가 시켜서 B가 실행한 살인. 국가가 시켜서 요원이 실행한 살인. 그러니까는 그 이은혜가 법정에 교도소에 갇혀서도 국가에게, 그 8억 원, 보험금 달라고, 돌려달라고 자신에게. 그런 소송까지도 내고. 좀 국민들이 이렇게 모두 죽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발표했듯이 코로나 양성 환자 3,400만 명, 무증상 환자 그의 3배라고 해서 전부 여러분들이 병원 간 기록만으로도 전부 이 대상자로 지금 감시하고 통제하고 화학무기 맞고 있어요. 이거는 네. 전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엄청난 상황이니까.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좋은 말씀 제가 한번 조금 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새겨서 한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인류가 과거부터 이게 이제 전염병 방역이라고 마녀사냥 독사 수천 년 전엔 그리고 근대에는 저기 나치즘 1319 대 방역 급수부대였죠. 그렇게 해서 방역을 했고 그거를 미국이 전부 사들여가지고 세계 정신건강 일대 회장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방역이라고 전부 이걸 죽이고 고객님,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말씀 중에 제가 고객님 지금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일단 업무 지금 해당하는 다른 업무 처리가 있어서 고객님의 좋은 말씀 한 번 더 제가 새기고 지금 이런 부분 저도 많이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그러니까 한 가지만 내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건의하겠다고 건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부분까지도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법으로 해가지고 비상사태로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을 시켜서 하는 방역인데 저 같은 경우는 감염병 예방법, 의료법, 질병, 우울증조차 없는데도 재심사 중지 요청까지 냈어요 제가. 그런데도 계속 이러는 거는 지금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의료법도 어기고 감염법 예방법도 어기고 있고 정신건강복지법도 어기고 있고 보건복지부 국가의 정책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기 내부에 좀 건의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전달하겠습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